넘파이, 넘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식 문서는 수업 페이지에 링크 남겨놨고요. 여기서 이제 유저 가이드 또는 이제 API 레퍼런스 이런 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한국어로 번역해놓고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좀 웬만하면 한글로 안 보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번역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맥락만 파악한다면 이제 좀 의역 같은 거 해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 있죠? 뭐 내가 넘파이 써야 하는데 부족한 내용은 여기 소 페이지에다 남겨놨으니까 여기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ND 어레이라고 있는데 이 N은 상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D는 디멘션에 이거 맞나? 스펠링이 디멘션 차원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차원. 그래서 결국에는 다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어레이가 배열이니까. 그러면 배열의 한 종류인 리스트는 1차원일까요? 2차원일까요? 여기서 1차원은 수학적인 의미에서 점, 선으로 이루어진 거고 2차원은 면으로 이루어진 거 3차원은 입체 어, 이런 식으로 입체로 이루어진 거 리스트는 이 세 개 차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1차원이에요. 리스트는 이렇게 진행하니까 살짝 이거 면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리스트는 1차원입니다. 1차원이 다시 1차원이 점이고요. 2차원이 선.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과 선으로 이루어진 면. 3차원이 면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도 우리가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엑셀 같은 데서 표 형태 있잖아요. 표 형태로 있어가지고 가로와 세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쓰다 보면은 엑셀에도 행렬 개념이 나와요. 몇 행, 몇 열. 왜냐면 행과 열을 다루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웬만하면 다뤄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엑셀까지가 최대일 겁니다. 엑셀에서 쓰던 거를 뭐 파이썬에서 별다른 과정 없이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다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넘파이라는 걸 쓸 거예요. 모듈이고요. 넘파이 모듈도 마찬가지로 판다스나 파이게임 같이 파이썬의 기본으로 내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듈 이름을 불러와야 돼요. np는 numpy를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인덱스가 존재하죠. 인덱스가 있는 배열. 이런 식으로.
인덱스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죠. 이렇게 이거는 선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되면은 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3차원 공간이죠. 이런 식으로 입체 공간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축을 기준으로 앞뒤로 붙어 있으면 그게 입체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xy 평면, 이 평면에 평행하게 존재하는 상태니까 이 뒤로 이렇게 생긴다면 입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입체가 어떤 면을 기준으로 또 다른 형태를 생성한다면 그게 4차원이 되겠죠. 대신 이제 4차원은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어요. 좀 참고도서로 초공간이라고 미치오 카쿠라는 저자가 쓴 책을 보면은 그 차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원의 존재는 자신이 속한 차원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 그걸 인식할 수 있고요. 2차원의 존재는 우리가 2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1차원에 있는 존재를 1차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면에서 원과 삼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끼리 서로 마주 본다고 했을 때 얘 원 입장에서 얘가 삼각형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딱 봤을 때 어떤 선으로만 보일 거고 삼각형 입장에서도 선으로만 보일 거고 그리고 3차원 입장에서 3차원에 속하는 객체들끼리 마주 본다면 2차원의 형태로 보이는 거고 이해되시죠? 대략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초공간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1차원은 뭐냐면 이거는 벡터, 2차원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트릭스, 3차원부터는 3차원 이상 텐서라고 합니다. 텐서.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텐서가 똑같은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듈 하나 임포트 해 놓고 ND 어레이라는 거를 생성해 볼 거예요. 생성하기 전에 임포트 먼저 해 놓고 만들 때는 numpy 안에 있는 어레이라는 함수한테 인자로 리스트를 줘볼게요. 이렇게 만든 거를 어레이 1이라고 연결을 해 놓을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레이 1을 출력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리스트 같이 생겼지만 리스트의 경우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쉼표로 구분하지만 이제 넌파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ND 어레이는 쉼표로 구분되지 않아요.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타입 함수 있었죠? 어레이 1의 타입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나오죠. 리스트면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 리스트랑 비교를 해 볼게요. LST는 똑같이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리스트는 쉼표로 구분되고 타입도 리스트라고 나오죠. 모양은 비슷해요. 둘 다 대괄호지만 리스트는 쉼표로 구분하고 ND 어레이는 쉼표로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러면 이게 1차원 배열이었고 2차원 배열 생성. 자, 2차원 배열 면으로 이루어진 것, 선면. 이것도 NP 어레이 안에다가 이번에 똑같이 리스트를 두 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차원 배열이니까 1차원일 때는 이거 리스트 한 개만 인자로 줬다면 2차원일 때 리스트 두 개 주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 판다스처럼 판다스에서도 데이터 두 개 이상일 때 대괄호 두 개 썼죠? 그것처럼 대괄호 한 개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어레이 2를 출력해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려는 거는 이거예요. 2 곱하기 3 2x3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행에 어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행에 또 어레이 있잖아요. 이 어레이 두 개를 하나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하나 더 쓴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이 대괄호 몇 개를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내가 만들려는 배열의 차원수랑 대괄호 개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3차원 배열 3차원 배열 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3차원 배열이니까 3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 8, 9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데? 1, 2, 3, 4, 5, 6.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2차원과 2차원 이렇게 묶인 거를 2차원짜리를 하나로 더 묶어줘야 하니까 여기다가 닿는 거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 여기다 하나 열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레이 3 얘를 출력했을 때 3차원 배열 나오죠. 이 3차원 배열은 출력했을 때 여기 공간이 하나 비어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두께를 나타낸 거예요. 두께? 두께라기보다는 2차원 면을 앞뒤로 둔 겁니다. 이 공간의 틈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이 두 겹인 거죠. 그래서 이거 평면 하나, 이거 평면 한 개를 한 개로 묶어줘야 되니까 3차원이라서 밖에다 대괄호 한 개를 더 쓴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은 공식 문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생성하는 건 이렇게 했고요. 굳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을 필요가 있나? 이거는 나중에 다 해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배열 ND 어레이를 이런 함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디멘션 만든 어레이 ND 어레이의 차원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프린트 어레이 1에 ndim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 만든 어레이 ND 어레이가 몇 차원인지 보여줘요. 디멘션 n 디멘션 이렇게. 그 다음에 ND 어레이의 쉐입이었나? 얘는 뭘까요? 쉐입 ND 어레이 만들어 놓은 ND 어레이의 횡열이 몇 곱하기 몇인지 횡열의 수입니다. 횡열의 수. 그래서 어레이 1점 쉐입 이라고 한다면 나오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인데 1차원은 당연히 2차원이 아니죠. 점으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1차원 3개 있는 거고 2차원, 3차원은 각 차원에 맞게 개수가 존재하고요. 3차원의 경우는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세요. 직육면체 부피 구할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3차원으로 만든 ND 어레이도 이런 식으로 요소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의 경우는 3개씩 두 묶음인 거고요. 3차원은 어레이 3 이거 3개씩 두 묶음으로 2개. 이해되시죠? 2차원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3차원은 3개씩 두 묶음이 2개. 뒤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뭐 쉽죠? 사이즈, 총 요소의 개수.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려면 요소의 개수가 나오죠. 어레이 1은 3개고 어레이 2는 6개, 어레이 3은 12개. 이렇게 요소의 개수를 알려주고 어레이 안에 있는 요소의 타입도 알려줍니다. nd array.d 타입,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얘는 이제 파이썬 안에 내장된 타입 함수랑은 달라요. d 타입. 얘는 인트라고 나오죠. 왜냐면 다 정수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64는 비트입니다. 비트. 그래서 어레이 1, 2, 3 만들 때 요소로 전부 다 정수를 넣었죠. 이번에는 실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실수. 실수. 플롯 어레이는 뭐 1차원으로 만들겠습니다. 1.1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만들게요. 확인해 보면은 플롯이라고 나오죠. 실수 타입의 ND 어레이다. 그리고 모듈 안에 있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니까 그때 이 문서를 참고하는 거지 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쓰다가 외워지는 거면 몰라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있죠, 여기. 이따 문제 풀 시간 드릴 건데 이 문제 풀 때 이 공식 문서 찾거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해서 풀면 돼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자면 API 레퍼런스였나? 여기에 제로스가 기본 배열 만드는 거에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보이죠? 쉐입, 뭐 엔딤, 데이터, 사이즈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ND 어레이 어디에 있지? 데이터였나? 제로. 논제로는 있는데
일단은 뭔가 직접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API 레퍼런스에 없으면 유저 가이드에 있을 거니까 이거였나? 여기에 제로스가 이게 How to create a basic array 기본 배열 만드는 거예요. 기본 배열의 정의를 좀 약식으로 해보자면 우리가 array 1, 2, 3 해서 만들었던 거 있죠? 만들 때 np.array 어쩌고 하면서 안에다 인자로 리스트 몇 개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려는 거는 요소가 뭐가 들어갈지 미정인데 일단 모양만, 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려는 게 틀 모양이 2 곱하기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안에 있는 요소가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은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열 만들 때 인자로 얘네들처럼 써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기본 배열 생성 함수 np.zeros 그러면 array 요소가 0인데 이제 필요한 거는 요소는 뭘로 채워질지 정해져 있으니까 틀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숫자가 열의 수고 뒤에 나오는 숫자가 다시 앞에 나오는 숫자가 행 뒤에 나오는 숫자가 열의 개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면 얘는 원소가 0으로 채워지는 행렬 얘의 이름을 array g라고 하겠습니다. array g 얘를 출력해 보면은 이런 형태 2 곱하기 3 형태로 모든 요소가 0으로 나오죠. 원소가 1로 채워지는 행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스라고 있어요. 원스 1로 채워져서 나오죠. 그러면 뭐 다른 숫자로 채우는 거는 못할까요? 과연? 원소가 임의의 값 i로 채워지는 행렬 만들 수 있습니다. np.풀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인자로 만들려는 행렬의 틀이랑 만든 행렬에 어떤 요소로 채울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이 임의의 값 i에 해당하는 포지션이에요. 출력해 보면은
2 곱하기 2 형태로 모든 요소가 3인 행렬이 나왔죠? 자꾸 헷갈리네. 자꾸 빼먹네. 그리고 이제 like라는 것도 있습니다. like. 얘는 뭘까요? 자, 전에 만들어 놓은 배열, array2 2차원 배열이죠?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 보면은 결과 어때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rray2가 2 곱하기 3이었죠. 쉐입이 2 곱하기 3이었습니다. 근데 쉐입은 똑같은 상태로 모든 요소를 0으로 채웠죠. 모양을 똑같이 해야 돼. 그 안을 0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rray 1이라고 써준다면 array 1의 쉐입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요소를 0으로 채우는 거죠. array 1은 그냥 3개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제로였으니까 1로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once like. 그러면 1로 채워진 거 보이죠? 그리고 모양도 똑같고 like가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이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같이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값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임의의 값, 여기는 잠깐 이름이 플라이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라이크 모양은 얘처럼 하되 플라이크면은 임의의 값 i가 있어야 하니까 인자로 임의의 값 5를 하겠습니다. 5를 인자로 준다면 얘는 이제 모양은 어리 1과 같대. 그 요소는 5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랜덤, 모듈 랜덤이 아니에요. 난수 발생인데 이거는 np numpy 안에 랜덤 안에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코드를 계속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0.6737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하면 0.9715 어쩌고 나오고,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이 범위는 0에서 1 사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랜덤 모듈 안에 랜드랑 범위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제너레이팅, 난수 발생이라는 뜻이죠. 예제를 한번 보세요. 잠깐. 예제가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 해놓고 정수를 발생시키는 거네. 정수를 발생시키는 거고 인자가 5랑 사이즈는 2 곱하기 4니까 이 5는 범위예요. 0에서 4, 5라고 써놨으니까 그 레인지나 레인지 함수에서 인자로 하나 딱 써주면은 예를 들어서 5라고 썼으면 0부터 4인 거죠. 0부터 4까지 임의의 수를 2 곱하기 4 형태로 2 곱하기 4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한글로 한번 볼까요? 좀 답답한데. 음, 난수 생성의 사용은 많은 수치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구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인공신경망 영어로는 이거죠. Artificial Neutral 아니 뉴트럴은 중립적인 그런 뜻이죠.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면 대략 이런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옵션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는 단편적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난수 발생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NP 안에 랜덤 안에 랜덤 인티저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좀 정해주자면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즈는 2 곱하기 3으로 그래서 초기값 종료값인데 99겠죠? 이렇게 2 곱하기 3 형태로 이 범위에 있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정수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생성됐습니다. 쉐입은 얼마든지 바꿔서 실행해 보시면 돼요. 정방형으로 나오겠죠?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실행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이 바뀝니다. 계속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다음에 실행하면 다른 값이 이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계속 실행하다가 나온 값이 얘네들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런 요소를 좀 따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바뀌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갈피처럼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시드의 개념인데, 어, np.random.seed라고 있어요. 그러면 seed를 0으로 준다면 0일 때 seed가 나오는 거고 1일 때 seed가 1일 때 값이 나오는 거고 2일 때 seed가 2일 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드를 고정해 놓으면 몇 번 실행하든지 똑같아요. 임의의 값을 랜덤하게 생성해 낸다는 점에서 이거 말고 한 번 정해진 시드 값은 다음 랜덤 시드에서도 동일하게 산출된다라고 나와 있죠. 킵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든지 고정값을 갖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시드의 숫자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 나오는 거죠. 이번 시드일 때 68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28이었죠. 안 변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시드였을 때 마이너스 63, 40, 마이너스 2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시드는 뭘 쓰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마음에 드는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의 시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시드가 0일 때는 이제 최초 난수 생성 기준, 생성 당시의 시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00부터 99까지. 잠깐 갑자기 헷갈리네. 100도 포함이었나? 아, 100도 마이너스 100이잖아. 음. 100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99가 맞네요. 99 사이에 있는 정수로 10 곱하기 10 행렬 생성.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범위의 임의의 수로 행렬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 범위를 줄여볼까요? 0부터 50까지 3 곱하기 4로 변수명은 따로 안 바꿀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들로만 랜덤으로 3 곱하기 4 형태로 나오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놓고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싱이라는 걸 해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스트니까 리스트 하나 먼저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출력해버리면 뭐 리스트 모양이 나오고요. 인덱스를 쓰면은 이제 해당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이 나오죠. 이게 리스트에서의 인덱싱이었고, 리스트의 인덱싱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ND 어레이 인덱싱인데 그 중에서도 1차원 배열의 인덱싱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어 놓은 어레이 1이 1차원 배열이었죠. 근데 그거를 다시 만들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든 어레이 1에 0번 인덱스를 보려고 하면은
보여주죠. 요거는 헷갈리니까 보여줍니다. 얘는 이제 한 개, 한 개만 접근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이제 리스트 할 때 인덱스를 칸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구분하는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1, 2, 3이 들어있으니까 0부터 1, 2가 나오겠죠. 근데 나오는데 대괄호에 감싸져서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값 두 개 접근한다는 거. 사용하는데 리스트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서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시작, 그리고 끝인데 이제 레인지 함수 내에서도 인자를 3개까지 줄 수가 있었죠. 레인지 함수 내에 인자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스텝이 되는 거죠. 스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언급을 안 했을 뿐이에요. 계속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스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1에 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끝값도 없고 스텝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죠? 1, 2, 3. 끝값만 쓴다면 초기는 기본이고 스텝도 기본이고 끝값만 알고 있으니까 1번 인덱스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안 쓰면 그냥 전체 값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문자열 있죠? 문자열 문제, 문자열 종합 그쪽에서 풀었던 문제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차원 배열의 인덱싱은 여기까지. 2차원 배열의 인덱싱, 2차원 배열의 인덱싱. 이거는 일단 2차원 배열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2차원이니까 대괄호 한 개 더 감싸줘야 되고 1차원과 1차원을 통합시켜줘야 하니까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레이 2에서 1차원에서처럼 값의 한 개만 접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요거는 어때요? 1, 2, 3 나왔죠? 이렇게 만든 행렬이 2 곱하기 3이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0은 0번 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행인 1번 인덱스 여기에는 4, 5, 6이 들어있을 거고 1, 2, 3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에서 0번, 1번 하나만 썼을 땐 행 단위로 부르는 겁니다. 행 단위로. 그래서 여기가 0번 행, 1번 행, 0번 열, 1번 열, 2번 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행이 아니라 이 각각의 요소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 얘는 0,0이 되는 거고 0,1, 0,2, 0, 1,0, 1,1, 1,2가 되는 거죠. 0,1이라고 해버리면 2가 나오겠죠? 0, 1, 2니까 여기도 이제 인덱스니까 좀 정확하게 쓸게요. 0. 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0, 1, 2, 3이고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1이면 0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헷갈리네.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1 이거는 그냥 칸 단위로 보는 게 좀 더 쉬우려나? 0,1이니까 0행에서 1 이거는 그냥 원래 보던 대로 볼게요. 여기가 0, 1, 0, 1, 2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일 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1,2라고 하면은 1번 행에 2번 열이겠죠? 1번 행에 2번 열이면 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차원이 됐으니까 보려는 게 인덱스가 두 개여야죠. 행의 데이터, 열의 데이터 두 개. 축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하다. 대괄호 두 쌍 쓸 필요 없이 한 쌍 안에서 쉼표로 구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만한 부분은 행과 열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데이터에 슬라이싱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거. 이거. 어때요? 행 전부, 열 전부. 근데 invalid syntax 이걸 안 썼네. 전부 다죠? 행의 모든 데이터, 열의 모든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행 따로, 열 따로 이런 시작, 끝, 스텝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행에서 0부터 1까지 스텝은 1로 해 놓으면 나오는 데이터 중에 열은 전부 다 나올 거고 0번부터 1까지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선 이제 슬라이싱 하고 있으니까 행이 0, 1 그러면 첫 번째 행만 나오고 열의 데이터는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 나올 거예요. 여기 1, 2, 3 나왔죠? 두 줄 다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2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나오겠네요. 쉽죠? 그러면 하나 더 열을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1번 열부터 2까지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행은 0, 1, 2니까 전체 중에서 열만 고르면 돼요. 열만. 그러면 1, 2, 3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죠? 2랑 5가 나오겠죠? 2랑 5가. 요렇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1로 해놓고 이때는 그러면 2만 나오는 거고 요게 2차원 배열의 슬라이싱이다 라는 거. 슬라이싱. 그리고 한 가지 펜시 슬라이싱이라고 있어요. 펜시 인덱싱. 자, 이거는 뭐냐면 원하는 인덱스를 배열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1을 출력하면 1차원 배열이 나오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인덱스만 이렇게 하면은 0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가 나오죠. 어레이 1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걸 보겠습니다. 0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 여기에 있는 요소가 나온 이유를 알겠죠? 1, 2, 3 들어있잖아요. 0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여기다가는 1이라고 하면은 1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에 있는 요소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슬라이싱이랑은 인덱싱이랑 달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싱 한 거를 새로운 변수에다 연결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출력을 해보면 나오죠. 두 번째는
영어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낫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차원, 2차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원 배열의 인덱싱, 얘도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음, 2차원 배열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레이 2의 F1,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안쪽을 비워 놓고 나서 출력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죠? 인덱스를 알아와야죠. 그러면 2차원은 면이니까, 평면이니까 두 개 있어야 할 거고, 그러면 행과 열 0, 1, 그리고 여기는 1, 2라고 한다면 어레이 1, 2 0, 1, 1, 2 이거죠? 2랑 6이 나왔어요. 행부터 보세요. 행부터 0, 1이면 어때요? 2고 1, 2면 6이잖아요. 여기 좌표를 본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0,1에 해당하는 걸 1,2에 해당하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범위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행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전체니까. 그리고 열에서 1,2에 있는 거 가져올 거니까 2, 3, 5, 6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전체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열 부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2, 3, 5, 6이 나온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덱싱에 논리 인덱싱도 있어요. 논리 인덱싱 어레이 4는 true false true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리스트니까 출력하면 어때요? 그냥 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모양이. 근데 이제 어레이 4는 true 아니면 false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 1에 true, false, true 1, 3만 나왔죠. 어레이 1은 1차원 배열이니까 1, 2, 3 이대로 들어있죠. 근데 true, false, true라고 했을 때 1, 3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레이 1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true인 것만 살려서 출력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식 매길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1 요소에서 1만 큰 거. 그러면 이 조건식이 true인 요소만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true 불린 값으로 불값으로 출력해요. 그러면 어레이 4를 이걸로 해놓고 어레이 4를 출력하면은 똑같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출력했던 거를 변수에다 담아서 다시 출력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가 정수 ND 어레이니까 비교 연산 말고 사칙 연산도 가능하겠죠. 어레이 4는 어레이 1에다가 10을 더한 채로 다시 출력하면 이거는 모든 요소에 10씩 증가한 채로 출력되고, 기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